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장 초반에 10% 이상 하락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 투자 경고가 붙었고요. 그리고 이 단기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요. 어저께 거의 한 장중에 한 상한가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그쵸?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오늘은 주목해야 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유일하게 2차 전지 중에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그쵸? 그럼 유일하다는 이야기는 뭐랑 비교한 걸까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죠. 그쵸? 근데 두 개 하면 복잡하니까 에코프로 BM하고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이후에 여기 4만 원대부터 13만 원 근처까지 수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1월 17일부터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게 시장에 대한 영향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예 영향이 없다 그런 건 아닌데 상장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주가가 올해 초 중순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렇죠?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50만 원대에 있었던 에코프로 BM도 그리고 지금 20만 원대에 있었던 에코프로 BM도 모두 다 시장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시장 친화적으로 제가 계속 종목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왜 시장과의 영향이 상장하기 전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요 이미 상장하기 전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누구는 뭐 계속 간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들의 뭐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쵸? 그리고 내려야 된다는 뭐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 뭐 외국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리포트들 이런 것들로 계속 부딪히고 있었던 과정이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장하는 시점 이 11월 달에 들어서 어떤 상황이 된 건가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흥행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쩔 수 없이 그쵸? 제값을 받으러 간다. 그것도 시장의 평가다. 그쵸? 지금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엔 조정을 받지만 이런 상황이 된 것도 시장의 평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적정 주가라는 게 정확히 가정 지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받아야 맞다는 건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그 안전마진을 볼 때 저는 신고가를 간 이후에 그쵸?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을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만약에 요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만들어서 팔죠. 근데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머티리얼즈에서 만드는 전구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구체를 만드는 거는 에코프로에서 그쵸 조달해오는 원자재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게 원자재 에코프로,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양극재 에코프로 B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자, 그러면 양극재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그쵸 앞으로 많이 팔릴 테니까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황이 그쵸 이런 4만 원대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금액뿐만이 아니라 이게 4만 원대면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이냐면 3조 원대입니다. 3조 원대. 자, 근데 이 3조 원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24조 정도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50%만큼의 이 평가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12조잖아요. 그쵸? 그러면 4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2차 전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성장한다는 것 오케이.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도 맞다. 그렇죠? 그래서 고가에 내가 맹신하고 있지 말자. 절대로. 맹신했을 때 이런 폭락을 맞는다. 이런 폭락을 맞잖아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래.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나 그냥 장기 투자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투자에 대한 성과가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장기 투자에 대한 성과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맥점을 잡아야 됩니다. 맥점을 잡으려면 정확히 장기 투자의 기간은 3개월로 잡아야 되고 3개월 안쪽에 시작되는 시점인 그쵸?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시점인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제가 방정식 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최종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맥스 12조로. 그쵸?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시작가는 3조 원대였고 이미 여기 고가에 형성됐을 때도 6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미 100% 정도의 추가 상승 구간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특이 사항이 발생했다는 건 에코프로가 아침에 탁 뛰니까 에코프로 BM이 훅 빠집니다. 그렇죠? 두 개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수급이. 그렇죠? 이쪽이 가니까 여기가 간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철저하게 내가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준비하자. 제가 주말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수를 할 때는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오를 때 추격하는 건 아니다. 근데 오른 주식을 해야 된다.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하지만 즉 오른 주식이라는 거죠. 신고가라는 건. 하지만 여기서 급등하고 있을 때 추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럴 때 추격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고가에 물려가지고 오늘 10%씩 빠지면 무슨 생각 들어요? 밑에 보여요. 밑에. 이거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2조까지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투자 경고까지 걸려 있으니까 변동폭이 더 커질 텐데 그런 구간에서 내가 딱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 잡고 그쵸? 저랑 같이 12조까지 저 딱 보면 됩니다. 내가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최대 70% 이상도 수익 구간이 발생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잘 잡자.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왔고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요. 딱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려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그리고 가격 외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가격 이후에 무언가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그 내용이 진짜 좋다면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고 이 내용이 별거 아니다 이러면 주가가 빠집니다.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호재나 악재가 나온다 그래서 주가 변동이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료가 먼저 뭐 실적이 먼저 이런 상황이 아예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를 이 부분을 반드시 파악하자.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어디서? 여기 소통방에서. 자, 소통방에서 제가 얘기한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말에도 보면 보세요. 11월 27일 어저께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0% 상승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렇죠. 애초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느냐? 자, 여기입니다. 11월 23일부터 93,000원대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정확히 딱 신고가 구간을 공략한 거예요. 2차 전지 중에 유일하게 남은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 자, 이런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알고 있어야 내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그렇죠. 심리가 훼손되지 않고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는 뭐 계속해서 이 단기 매매도 진행을 하고요. 여기 보면 제가 리노공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그렇죠. 주말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한 2%대 하락이 나오는데 무시하고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고 가격을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자, 리노공업을 포함해서 AD 테크놀로지나 뭐 반도체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제가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계속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건 지난 제가 목요일 날 매수를 했는데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그쵸? 바로 상승이 나와버리죠.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그냥 한 가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그쵸? 이틀 동안 15% 정도의 수익.
그쵸?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서도 수익이 나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내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겁니다. 주식은 심리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뭐 내가 정말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뭐 제가 뭐 긴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쵸?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70% 정도 수익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의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간절하신 분들만 오세요. 그리고 딱 1000분까지만 제가 선착순으로 받도록 할 테니까 자,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가격 파악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파악 안 되면 여기 소통방에 들어와서 종목 계속 받고 그 내용 그대로 맞춰서 하면 돼요.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